왼쪽에서 김도현 선수가 돌파 정말 멋지게 해주고 강현목 선수가 반대쪽에 수비 둘을 달고 앞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일류첸코한테 공간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류첸코 선수가 때렸어야 되는데 의아한 선택을 합니다. 파울리니한테 내줘요. 박대훈 선수가 이제 거쳐가지고 슈팅을 하면서 아쉬운 시퀀스가 끝이 나는데 외국인 공격수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류첸코와 은고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볼루TV입니다. 자, 수원 삼성의 올 시즌 쉽지 않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오면서 또 굉장히 좋은 선수들, 기존에도 있었고 새로운 선수들 많이 합류를 하면서 기대를 좀 많이 모았던 팀입니다. 여전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성적이 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연승이 잘 안 나오고 있고 경기 내용도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충남 아산 원정에서 또 멀티 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또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2패째예요. 1승 1무 2패입니다. 0대0으로 비겼던 대구전을 제외한 나머지 3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했습니다. 좀 경기력이 좀 불안정하다는 게 이 지표만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이에 부산은 또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2위 자리는 지켰지만 승점은 5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물론 5점 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경기 수도 많이 남아있고, 하지만 최근에 부산이 워낙 질 것 같은 경기 비기고 비길 것 같은 경기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승점을 굉장히 잘 쌓고 있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따라가 줘야 이제 막판에 이걸 또 뒤집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 후에 이정효 감독도 좀 답답한 좀 초조함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약팀의 패턴으로 지고 있다. 경기를 주도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매번 경기 막판에 그것도 두 골을 허용하고서야 과감해지는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 선수들이 좀 소극적인 상황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선수들이 뭔가 좀 과감하게 좀 모험을 걸어야 될 상황에서도 좀 뒤로 볼을 돌린다든지 전진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횡패스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감독도 없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충분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경기장에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좀 감독 입에서도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멘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K리그2에서 우리가 압도하면서 승리까지 할 수 있는 상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팬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하고 좀 화가 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수원 정도의 팀이, 그리고 정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한 팀이 K리그2에서 압도할 상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 싶지만, 근데 그렇게 감독이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선수들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팀을 만나든 전력을 다 쏟아야 된다. 이런 어떤 선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무튼 감독이 답답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경기를 보신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정효 감독 특유의 그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감정 표현 같은 것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팀이 지금 경기를 하는 걸 보면요, 일단 수치로 봐도 나옵니다. K리그2 올 시즌 기대 득점값, XG값 순위표인데요. 올 시즌에 수원 삼성이 XG값이 13.26입니다. 경기당 하나 정도, 한 골 정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기대 득점 값이 실제로는 이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이 넣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 기대 득점 값이라는 것은 좀 보수적으로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기대 득점 값이 가장 높은 대구는 26골을 올 시즌에 넣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 값보다 4.59골을 더 넣은 거죠. 서울 이랜드가 기대 득점 값이 2위인데 여기도 5.49골을 더 넣고, 근데 수원은 기대 득점 값이 1위 대구에 비하면 상당히 낮죠. 8골 이상이 낮은 데다가 실제 득점도 8골이 낮아요. 그러니까 골도 적게 넣고 있고 찬스도 적게 만들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찬스 메이킹에도 좀 아쉬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찬스 메이킹에서도 그렇게 결정력이 좋은 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클수록 결정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가장 이 차이가 큰 선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수원 삼성이 그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기대득점값은 4위지만 전체 순위 1위에 올라 있는 부산을 보시면 기대득점값이 16.86골밖에 안 되는데 실제 골은 28골을 넣고 있어요. 기대득점값보다 11.14포인트가 더 많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스 메이킹이나 마무리에서 모두 두루두루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은 속공 위주의 팀이 아닙니다. 이제 광주 시절에도 그랬지만 이종효 감독이 차근차근 상대를 좀 끄집어내고 좀 벗겨내면서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서 득점을 하는 이런 걸 좀 추구를 하는데, 지금 수원 삼성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잘 풀리질 않게 되면 U자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한테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느낌의 그런 운영을 한단 말이죠. 또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라인을 좀 올리고 선수들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차단이 됐을 때 바로 역습 속공을 허용하면서 실점 위기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특히나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잘 지켜내는 팀들에게는. 이번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도 충남 아산이 여기 선발 라인업 보시면은 선발 라인업이 기본적으로는 포백입니다. 충남 아산이 뭐 박성우, 최희원, 장준영, 정세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팀은 라볼피아나를 쓰는 팀이에요. 지금 안드레 감독이 부임하고 이번 수원 삼성전이 첫 승이었는데, 그 전에 인간식 감독 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뭐 김현석 감독, 그 전에 뭐 김현석, 그 다음에 배성재 감독, 전통적으로 포백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가서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실상 3팩 형태로 운영이 되는 이런 축구를 많이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혜성 선수가 이제 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공격에서는 3톱, 이제 왼쪽에 박시우, 오른쪽에 데니슨, 전방에 은고이, 이렇게 세 선수를 두는데, 그 중앙에서 손준호 선수가 압도적인 활동량과 전진성을 가지고 이 공격과 수비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팀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전개가 굉장히 과감하게 큼직큼직하게 나가면서 공격적으로 빠르게 매듭을 짓습니다. 공격 쪽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1위인 수원 삼성이라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도 충남 아산이 기회 자체를 많이 잡진 않지만 그런 것에 특화된 전략을 쓰면서 마무리를 짓는 축구로 성과를 좀 내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시즌 초에 공격수로 나오다가 최근에 수비형 미드필더 전환해가지고 이제 3백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혜성 선수가 후방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오른쪽 수비수인 장준영 선수랑 같이 잘 좀 해주고 있는 그런 팀인데, 이렇게 앞으로 쏴주면 이게 손준호 선수가 거기서 잘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쏴줬을 때 앞쪽에서 박시우, 은고이, 데니손, 요 세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를 잘 지는 팀이에요. 특히 전방에 있는 은고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엔 톱으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오른쪽 윙에 가깝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은고이 선수가 사이드로 수비를 끌어내면서 본인이 볼을 지켜주거나 아니면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때 데니손이나 박시우 선수가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 시도를 하는 이런 패턴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팀인데, 또는 손준호 선수가 올라와서 마무리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원의 라인을 높게 운영을 하고 또 역습을 허용할 때의 공간을 내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직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언급했던 모든 이런 요소들이 이번 경기에서 다양하게 잘 표현이 되면서 결국 수원이 좋은 찬스를 놓치고 오히려 상대에게 얻어맞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요소들이 다 반영된 경기가 이번 시합이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경기 초반에 왼쪽에서 김도현 선수가 돌파 정말 멋지게 해주고, 강현목 선수가 반대쪽에 수비 둘을 달고 앞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일류첸코한테 공간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류첸코 선수가 때렸어야 되는데 의아한 선택을 합니다. 파울리뉴한테 내줘요. 박대훈 선수가 이제 거쳐가지고 슈팅을 하면서 아쉬운 시퀀스가 끝이 나는데, 일리첸코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수원이 기회를 잡는 빈도도 많지 않지만 그때마다 결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리첸코 선수가 지난 경기 때 골 넣고 올 시즌 첫 골이 너무 늦게 나왔잖아요. 일리첸코 이름값을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 경기에서조차 빅찬스를 많이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많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라이커라면 저기서는 웬만하면 경기 초반이기도 하고요, 좀 때리는 선택을, 그리고 일리첸코라면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뒤에 또 파울리뉴가 상대 수비 공을 높은 위치에서 끌어내고 전진하면서 수적으로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또 역습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리첸코한테 좀 내줬는데 뭐 쉽지 않은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마무리가 성공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반 13분께죠. 파울리니 선수도 좀 아쉬운 마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반 들어서도 후반 4분에 침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파울리니 선수가. 그런데 슈팅이 어처구니 없이 이런 장면들이 계속, 그러니까 한두 골 정도 앞서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니셔티브를 주질 못하면서 결국에는 저 어처구니 없는 슈팅 이후 3분 만에 카운터를 얻어맞고 박시우 선수의 오른발에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높은 위치에서 공격이 끊긴 이후에 바로 역습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골이 안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라인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온 뒷공간에서 좀 어려움 겪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한 5분인가요? 또 지나서 이제 은고이 선수한테 돌파를 당했고요. 은고이 선수가 송주훈 선수를 제압한 다음에 컷백을 내주고 데니선 선수의 왼발 추가골이 나오는 이 장면. 외국인 공격수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루첸코와 은고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은고이 선수가 지난 시즌 중반에 와서 그때부터 제가 은고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피지컬도 되고 결정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는 오른쪽 측면 쪽으로 윙어 역할까지도 종종 해주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수원이 박스 안에서 수적이 우세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 은고이한테 시선이 가 있어. 그렇다 보니까 뒤에서 데니슨에게 이렇게 쉬운 슈팅을 또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 뒤에 이건희 선수의 크로스를 일류첸코가 헤더로 잘 때렸지만 골대를 맞고 나오는 이런 건 좀 불운이긴 합니다만, 골이 좀 더 늦게 나왔어요. 만회골이 그 후반 35분께에 나왔습니다. 이건희의 크로스를 이제 헤이스의 헤더골로 이제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추가 시간에 강성진 파울리뉴 콤비네이션이 터졌는데 신송훈 선수가 이걸 또 아주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하면서 팀의 승점 3점을 지켜내는 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송훈 선수가 충남 아산에서 이 선수가 키가 180인가 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선수인데 지난 용인전 때도 페널티킥 선방해가지고 승점을 지켜줬거든요. 이 선수가 페널티킥을 정말 잘 막습니다. 지금 2024년부터 새 시즌 때 지금 충남 아산에서 주전 골키퍼 하고 있는데, K리그 와가지고 페널티킥을 16번을 지금 막아야 됐는데 그 중에서 9골밖에 허용을 안 했습니다. 2024 시즌에는 6개 중에 3개를 막았고요. 작년에는 이제 8개 중에 2개 막았고, 올 시즌에는 안산전 마촉, 이번 용인전 가브리엘 해가지고 2개 모두를 선방을 해냈습니다. 아무튼 이 선수가 PK만이 아니라 이 세이브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K리그 진짜 원투 통틀어도 손에 꼽힐만 하지 않나. 이번 경기도 승점 3점을 지켜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수원이 좀 패배를 하게 됐는데, 당분간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경기력 자체도 그렇고, 또 다음 경기가 이제 화성전인데, 이번 경기에 빠졌던 홍정호 선수는 컨디션 관리 차원이라고 뺐다고 하니까 아마 나온다고 보더라도 송주원 선수가 이번 경기 조금 부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연령별 대표팀에서 김준원 골키퍼하고 또 이제 수비수 고정현 선수 포함해가지고 또 여러 명을 차출해 가기 때문에 좀 경기력에 좀 많이 이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빠지는 선수 명단을 보면 되게 많아요. 이민성호,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데뷔 대표팀이 태국 전지훈련을 가는데 여기 이제 김준홍 선수하고 강성진 선수가 빠지고요. 그리고 김은중호, 여기는 이제 올림픽 2년 뒤 올림픽 데뷔 대표팀인데 여기는 천안 소집 훈련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경준, 고정현, 이건희 세 선수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 월드컵 준비하는 이제 김정수호, 여기에도 모경빈, 여민주 선수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탈자가 많은 상황에서 화성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그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입혀지는 시간도 있고, 이정효 감독이 보여줬던 지난 몇 년간 광주에서 보여줬던 축구가 또 상대 팀들이 많이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뷔를 또 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뚫고 나가느냐가 이제 이정효 감독이 자신의 진가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될 것이고요. 아무튼 수원 삼성이 생각외로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또 패배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단히 좀 해봤고요. 또 올 시즌 부산이 잘 나가네요. 네. 자, K리그 2 얘기 수원 삼성 중심으로 수원 삼성과 충남 아산의 경기 후토크 해봤습니다.